자, 이제 다음은 개와 늑대의 관계입니다. 개와 늑대의 관계인데, 개의 품종은 약 한 600여 품종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하든 프랑스에 인정을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각국마다 자기 나라의 고유 품종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여 종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데, 그렇지만 딱 하나, 모든 개는 그게 작은 1kg의 치와와가 됐든 아니면 90kg의 티베트 마스티프가 됐든 단 하나 늑대에서 다 나온 겁니다. 즉 늑대에서 나왔는데 그게 사람이 개량했다는 거죠. 개량했는데 개의 역사는 얼추 3만 년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가상의 늑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티베트부터 시작 중앙아시아 지역 또는 남중국 이런 곳에서, 아니면 중동이죠. 중동 지역에 있는 늑대들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기르게 되면서 지금의 개가 된 거죠. 개가 됐는데, 이 개를 기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최초의 수렵 채집 민족 때는 어떤 가축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애완견이나 아주 드물게 사람하고 친해진 늑대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연속적으로 번식한 게 아니고 그 늑대개가 죽음으로써 다 끝났죠. 끝났는데 본격적으로 개로 변한 것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즉 정착 생활. 정착 생활인데 두 가지가 있죠. 농경하고 목축입니다. 목축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부산물이 생기면서 이제 이 개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그 늑대개가 없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러 곳곳에 기르면서 크게 번지진 않았고, 수렵 채집 시기 때, 수렵 채집 생활 시절 때는 하루 벌어, 지금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잉여 생산물이 없었다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찌꺼기가 생겨나면서 이제 늑대가 진짜 개로 변한 거죠. 개로 변했는데, 먼저 지금 청소년들이 생각하면은 늑대 옆모습을 보면 머리에 모든 습성 생태가 달려져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골하고 머리에. 늑대의 옆모습을 보고 이 늑대입니다 하고, 또 개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 늑대를 닮은 개 품종도 많죠. 셰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스키라든가 이런 늑대 닮은 개도 많지만, 특이한 개를 그 품종을 보면은 아예 늑대하고 도무지 어떻게 같은 종이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다른 품종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론 좀 과장되게 그랬는데, 이런 품종하고 어떻게 늑대하고 같으냐 이거죠.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둘이 같은 종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둘 사이에서는 짝짓기도 쉽게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태어난 새끼들이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둘 사이에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개가 늑대의 후손이고 늑대를 개량해가지고 개로 변했다는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해하기 힘든데,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렇게 외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최초의 늑대는, 즉 최초의 늑대가 아니라 최초의 개는 분명히 늑대를 닮았을 겁니다. 다만 사람을 따른다는 것뿐 외형적으로 다 닮았죠. 닮았는데, 자, 늑대입니다. 최초의 늑대인데, 이게 진화도 마찬가지지만 품종 개량도 돌연변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곳저곳 마을에서 각자 늑대 닮은 늑대와 흡사한 개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먼저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늑대형의 개가 태어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귀가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늘어진 늑대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또 늑대 그저 회갈색의 또는 회색의 늑대형의 최초의 개들은 늑대하고 똑 닮았겠죠. 닮았는데 희한하게 귀도 늘어지는 데다가 키우다가 한 새끼는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색깔이 태어날 때 하얀 색깔로 태어나다든가 아니면은 귀가 늘어지면서 또 꼬리조차 말린 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모든 늑대개, 최초의 개는 늑대형이었는데 이런 귀가 늘어진다든가 꼬리가 말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소성의 원칙. 이런 놈들은 특별히 애지중지를 한 거죠. 이런 늑대개가 태어났는데 여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쪽 마을에서도 한 마리 태어나면은 희귀하니까 서로 짝짓기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개량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각자가 이 늑대를 이제 자기 그 서식지에 맞게 목축을 하느냐, 농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목축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소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염소를 키우면 이제 이 가축화 시켰습니다.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야생성을 빼앗아 버려야 이 가축이 확실한 가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생성이 뺏긴다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이 소,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은 늑대들이 항상 노립니다. 늑대를 노리는데 이 개를 만들면서 늑대를 가지고 개를 만들면서 이 갈수록 이 늑대의 습성을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에 이 목축 또는 유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를 키울 때,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하게 어떤 개 사료라든가 개 먹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남는 먹이가 있으면 주는 거고, 없으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똥을 먹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1만 년 전 유목이 시작되고 농경이 시작될 때는 그 개들이 늑대의 습성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소유의 양이라든가 염소를 몰래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보는 앞에서 그 굶주림에 지치다 보니까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늑대가 늘 양, 염소, 가축을 훔쳐가는데 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뭐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왜? 같은 개라도 양, 염소하고 친하게 지내는 개가 있는데 어떤 개는 입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들은 보는 즉시 제거가 된 거죠. 도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목국가 주변에 사는 개들이 다 양, 염소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합니다. 풀을 뜯어먹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양염소에게 입질한 개들은 이미 1만 년 전부터 속간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목민을 키우는 개들은 덩치는 송아지만 합니다. 항상 유목민들을 키우는 개들은 기준이 뭐냐면 늑대하고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덩치 큰 개를 선호를 했습니다. 개는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지만 이런 개들은 원래가 귀가 늘어져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볼 수 있죠. 티벳 마스티프 계열인데 이 개조차도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가지고 원래 귀는 늘어진 귀를 펼쳐보면 이 정도 큰데 이걸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늑대하고 격투를 벌일 때 이 귀가 굉장히 급소입니다. 귀를 물리게 되면은 깨갱거리고 아파가지고 불쩍불쩍 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사전에 귀를 강아지 때 잘라버립니다. 뭐 마취도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나마 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스탄 국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에서는 아예 뿌리도 잘라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귓구멍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개들이 일단 선택 번식에 의해 가지고 덩치 큰 놈만, 송아지만한 놈만 키웠던 거죠. 늑대하고 싸워도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 꼬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려져 있죠. 이 꼬리 말린 거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물론 시작은 돌연변이 시작됐지만 이걸 선호하게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멀리서 봤을 때도, 나타났을 때도
꼬리가 말린 늑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려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도 저건 개라는 걸 아는 거죠. 구별이 쉽죠. 쉽고 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흰색을 선호를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북극 아닌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이 늑대 중에 흰 늑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멀리서도 구별이 되고, 잘못하면 이 늑대 색깔하고 비슷하고 늑대 모습하고 비슷하면은 정말 활로 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색을 선호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모자라가지고 중앙아시아나 터키 지방에서는 또 목에다가 가시가 있는 목태를 답니다. 즉, 쇠로 만들어가지고 가시가 삐죽삐죽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이 가시를 세워버리면은 개가 누워 살기가 힘들고 엎드리기 힘드니까 아래쪽만 제외하고 쇠로 만듭니다. 쇠로만 목걸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급소인 이 목을 못 물게 만들죠. 이게 이제 가축 경비견입니다. 용도별로 경비견을 만든 거죠. 만들고 또 이제 이 늑대의 습성을 아주 특화시킨 거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투정력도 있지만 또 하나 늑대가 또 자기 영토도 잘 지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러니까 이 가축 경비견들은 자기 땅,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봤을 때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자기 동료라고 생각하는 주인부터 시작해 주인집 아들부터 가축에 대해 가지고 특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공간인데 똥오줌을 이 가장자리에 배설해 놓죠. 했는데 여기에 침입해 들어오는 늑대라든가 곰이라든가 이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공격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축 경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영역에서 벗어나고 도망을 가면 또 추적은 안 합니다. 막기만 하고 더 이상 추적은 안 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 가축 경비견은 또 가축만 지키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이런 맹견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도둑들이 많았으니까요. 단순히 도둑이라는 게 와가지고 금품을 뺏는다든가 가축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산 화적들이죠. 와가지고 거의 강탈을 해가고 사람도 죽이고 하니까 이런 개들을, 송아지 말하는 개들을 격투용으로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보면 이런 맹견들이 많습니다. 머리 크기가 거의 호랑이 정도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개들이 많죠. 또 하나는 사냥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냥개는 유명한 거죠. 사냥개인데 사냥개 중에 총엽견, 총 발견되고 난 뒤에 총엽견을 만들었고,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맹인안드견, 레트리버도 총엽견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수렵견이 있죠. 직접 추적해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수렵하는 수렵견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실태를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늑대가 개에서 나왔다는 건 맞죠. 맞는데 개 이야기하면서 왜 이제 잠시 다른 길로 가냐면 우리나라 개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문화냐면은 개를 우리가 이제 혈연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개를 순종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 문화. 순종일수록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개 장수들, 즉 브리더들 이야기하면 개가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레이하운드를 기릅니다. 자, 그레이하운드 번식가입니다. 그레이하운드인데 이 그레이하운드가 이 개가 원래 어떤 용도입니까? 경주견이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는데 홍콩이나 마카오 아니면 유럽 쪽 가면은 이 도박으로서 개 경주를 합니다. 성마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조금 무리수 있게 무리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가장 빠른 개입니다. 개 종류 중에. 이 개를 기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번식하고 있는 이 그레이하운드가 얼마나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종인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얘네들은 과거 이집트 파라오 시절부터 이때까지 내려온 혈통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자, 그 말 뜻이 뭐냐면
이 개 그림이 정말로 이집트 파라오 벽화에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얼핏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한데 우리가 순종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셰퍼드라든가 유럽에서 불독이라든가 이런 종들 종마다 다 과거 역사가 있고 몇천 년 전부터 나왔고 그리스 벽화를 보여주고 이런 게 다 그 혈통이 몇천 년 동안 내려왔다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개순종 지금 나오는 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애완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경찰견부터 시작해 이런 순종은 기껏해야 300년밖에 역사가 안 됩니다. 300년. 그전에는 그저 다 그 지방의 그냥 똥개거나 재래종 개였을 뿐입니다. 자, 그레이하운드를 보면은 5000년 전 파라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 벽화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몇몇 내려온 혈통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육종의 힘이 이겁니다. 그 개를 보고 그 벽화 사진을 보고 거기에 맞는 딱 이 모양의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그걸 선택 번식이라 하는 거죠. 그 벽화에 가장 가까운 개를 주변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개들만 건침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화하고 안 닮은 개들은 도태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는 도태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럴싸하게 학문적으로 보이지만 뭡니까? 키웠는데 보니까 이 개하고 안 닮았고 뭐 삽살개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죽여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도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닮은 건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한 세대를 문화적으로 따지면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지만은 생물학적으로 하면 30년이 아니죠. 한 16세, 17세, 18세쯤 됩니다. 개는 한 세대를 굳이 따지면은 1년이 한 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2년을 잡죠. 1년에 한 세대는 뭐냐면 1년만 잘못 키우면은 만 1년 지나면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를 이어가지고 어떤 개를 이런 그럴싸한 개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는데 늘 번식가들은 우리 개가 얼마나 혈통이 고귀하고 오래 역사가 깊은지 그걸 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이 개가 우리가 이제 충무로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개 이야기를 하면 순종 개일수록 비쌉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또 어떤 품종의 개가 있으면 그 품종 개의 협회가 다 있습니다. 진돗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정개는 진돗개도 마찬가지고 그 등록된 개들은 다 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가 어떤 개가 있으면 그 협회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개 품평회가 그 종이 있으면 어떤 이런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높이하고 몸 길이하고 이 비율 또 꼬리는 각도가 어떻게 되고 길이가 뭘 넣으면 안 되고 발 뒤꿈치의 길이 또 머리 두상과 몸의 비율 귀가 뭐 몇 도 각도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딱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개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춘 개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건침번식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침번식을 시키는 게 이제 챔피언이 되는 거죠. 어미가 암컷 어미가 미국 챔피언을 했다. 또 수컷은 뭐 독일 챔피언을 했다 하면 이게 여기에서 태어난 개는 천정부지로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는데 물론 이런 족보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족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건침번식회가 건침번식에 의한 순종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멋있어도 이 내부는 이미 골몰대로 골랐다는 거죠. 순종일수록 왜 탈이 많고 동물병원 시설을 많이 지냐면 건침번식에 의한 폐해입니다. 그게 가족끼리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자꾸 그런 식으로 짝짓기를 시키다 보니까 이 악성 유전자만 남아가지고 겉모습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유전병이 있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개들이 보면은 사시라든가 한쪽 눈 실명이라든가 대퇴골 탈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도 잡종강체라는 건 사실입니다.
피를 섞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가 더합니다. 순종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길거리 돌아다니는, 즉, 잡종계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아, 선생님, 잡종계가 아니고 요즘 믹스견이라고 해야 된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순종에 대한 편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 번식가들, 양심 있는 번식가들이 있지만 대부분 순종 이야기하면서 그 강아지 가격을 높이려고 순종 이야기하는데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순종일수록 즉 하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많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러지 않는데 이 개를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이 특정 개를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서구 유럽의 어떤 악취입니다. 자, 이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개죠. 이 개가 뭐 흔한 품종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가끔씩 눈에 띕니다. 무슨 개입니까? 예, 불독이죠. 불독이란 품종을 보면 원래 불독이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튼 불독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이제 불독이 있는데 불독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체형이 하마처럼 닮은 놈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몸에 비해서 머리 비율이 클수록 순종이고 더 값어치가 있고 더 비쌉니다. 또 권투선 타이슨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탁 벌어진 이런 타입입니다. 꼬리도 개량이 해가지고 사람이 자르지도 않는데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짧습니다. 마치 누가 잘란 것처럼. 이렇게 생길수록 그 순종이고 옆모습을 봤을 때 이겁니다. 코가 있으면은 역교합, 그러니까 아래턱이 많이 튀어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순종이라고 쳐줍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수록 순종인데, 만약 이게 아니고 불독은 불독인데 턱이 별로 안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놈에 비해 가지고 주둥아리 늘어졌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믹스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를 옆에서 지켜보면요, 얘는 그걸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자기가 개량에 해가지고 이런 몸을 태어났다 그러고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 치면 그럴 겁니다만 내 모습 늑대처럼 제대로 되돌려 달라 그럴 겁니다. 이 개는요, 역교합이란 건 자연에서는 동물이 아래턱이 나온 역교합은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역교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개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입이 해벌려져가 이빨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침을 못 가다놓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특히 여름 때. 그리고 사료도 제대로 못 씹습니다. 왜? 이빨이 교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늑대가 기본형이 늑대가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늑대를 정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호랑이나 표범을 보면은 정면이가 호랑이나 표범은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늑대나 표범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호랑이나 표범만 발자국이 일직선이 나는 게 아니고 늑대도 마찬가지고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동물은 정면에서 보면은 어깨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가슴폭이 좁다는 거죠. 옆에로 봤을 때 넓지만은 폭은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늑대가 이제 걷습니다. 늑대가 그러면은 모델처럼 걷습니다. 앞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몸 중심이 있으면 항상 몸 중심에 앞발이 딱 찍힙니다. 다음 발도 왜 어깨가 좁기 때문에 다음 발도 이 발자국에 바로 뒤이어서 발자국이 이렇게 생깁니다. 일직선으로 생깁니다. 여우도 마찬가지고 호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동물 그릴 때도 그렇고 정면을 안 보고 늘 옆면만 봐서 모르는데 이게 얼굴털에서 자기 몸이 안 벗어납니다. 몸 굵기가. 그래서 이렇게 모델식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발자국이 일직선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게 불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저그저 그는 거죠. 이 불독은 다른 개 또 하고 달리 자전거 타고 산보도 못 시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놈을, 어그저그 걸어 다니는 놈을 자전거로 하면은 5분도 못 돼가 지쳐버립니다. 또 두 번째, 몸 비율에 비해 가지고 머리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불독 중에 정상적으로 새끼를 분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다 병원에서 낳습니다. 제왕절개로 낳습니다. 왜? 산도를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낄낄거리고 순종이다 그러고 좋아한다고요. 이게 악취미인 거죠. 그래서 이 불독만 대표적으로 불독만 했지 개 품종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털없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를 만들어내가 그걸 상품화 시키는데 그거 원종 늑대에서 거리가 외형이 멀면 멀수록 그 개 품종이 불행한 겁니다. 그게. 왜? 자연에서 만드는, 저절로 자연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 게 가장 그 체형 자체가 가장 자연에 가깝고 또 그 주변 뭐 날씨라든가 아니면 기후에 대해 가장 적합했는데 이런 가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은 어떤 난이 벌어지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주인을 잃어버리면은 얘는 야생에서 단 며칠도 못 버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